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9월, 10월에 왜 주식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유튜브를 아침에 찍게 됐습니다. 9월, 10월에 왜 주식이 떨어질까? 그 전에 졸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유튜브를 또 찍게 됐습니다. 이 졸부라는 것이 갑자기 부자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 실제로 이 졸부가 뭐 땅이나 로또 이런 거에 당첨돼서 그 지역이 개발돼서 갑자기 부자 된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단어 자체에서 갑자기 부자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일상생활에서 졸부라는 것이 안 좋은 이미지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저는 졸부 안 좋은 이미지로 말씀하시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일명 일자, 사자 들어가는 직업, 의사, 변호사, 검사, 회계사, 설계사, 또 원자 들어가는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노부신 분들, 또 기업의 임원분들, 이런 고부가가치 직업에서 갑자기 돈 번 사람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 사람들 스톡옵션도 받고, 기타 등등 인센티브도 받고, 여기에서는 졸부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업에 의해서 갑자기 떼돈을 벌었는데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졸부라고. 지식층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부가가치 직업, 즉 노동 집약적인 직업에서 돈을 벌면 졸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 농부가 열심히 일하고 한눈 팔지 않고 봄에 곡식을 심어 가을에 수확해서 가정을 수십 년 동안 꾸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지역에 재개발이라든가 무슨 개발 호재가 생겨서 땅값이 왕창 올라서 돈을 많이 벌게 됐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은 졸부라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한눈 팔지 않고 자기 직업에 충실해서 스톡 옵션, 인센티브를 받은 것 뿐인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고 졸부라고 합니다. 왜냐? 저부가가치 직업, 노동 집약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배 아파서 졸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만약 로또에 당첨됐다고 해도 그 사람 로또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로또를 사 모으고 머리를 쓴 겁니다. 열심히 한 거, 노력한 거, 공부한 거, 거기에만 신경을 써주시고, 제발 나쁜 표현으로 졸부라고 표현하지 말아주세요. 남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했습니다. 뭘 남이 따면 배 아픕니까? 같이 축복도 해주고, 같이 즐거워 해주세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저는 이 영상을 찍고 유튜브를 하면서 남들이 무조건 돈 벌 수 있는 방법만 알려줍니다. 제 유튜브를 많이 듣고 돈 잃는 사람은 절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딴 길로 가서 나보다 더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하다 보니까 돈을 잃는 것 뿐입니다. 미국은 자기네 나라에 공장을 짓고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자금을 공짜로 지원해 줍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해보세요. 난리 납니다. 특혜 시비다, 특혜 의혹이다, 공정거래 위반이다. 전 국민 들고 일어날 겁니다. 기자들 매일 특혜 의혹, 대서TP라고 연일 TV, 신문, 유튜브, 매스컴 난리 날 겁니다. 외국 보고들 배우십시오. 남이 돈 버는 거에 배 아파하지 마시고 나도 부자 되려고 노력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는 리스크와 부채와 함께 자산을 증식시키지만 우리 같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소액 투자로 우리나라에서 아주 높은 상위 10% 이내에 꽂힐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장기간 투자로. 첫 번째, 건강하고 근로소득이 있고 빚지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이 빚이라는 게 누구나 다 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빚은 다른 빚이 아니고 집을 사는데 부채는 내가 뺀 겁니다. 누구나 집을 사기 위해서는 빚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내가 빼고 말하는 겁니다. 빚지지 않는다는 용어에는. 그 다음에 버는 것보다 좀 적게 쓰면 됩니다. 절약 좀 하시고, 근검절약. 여기서 남은 돈으로 시간에 투자를 하면은 누구나 돈을 법니다. 그리고 돈은 뭉쳐야 힘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돈을 여기저기다 막 투자해 버립니다. 그래서 돈을 잃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30년 전에 썼더라고요. 30년 전에. 뭐를 썼냐면 성공하기 위한 프로테즈를 내가 썼는데 75%가 노력입니다. 노력. 내 노트에 30년 전에 이런 30년도 넘었습니다. 30년 넘은 노트에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가 나의 수완입니다. 나의 능력, 나의 수완입니다. 그리고 5%가 나의 자본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운도 필요하다고 하죠. 운은 내가 노력한 만큼 따라오는 겁니다. 운이 내가 노력한 만큼. 운은 4%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의 4%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력이 75%, 나의 수완이 16%, 나의 자본 투자 능력이 5%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운은 4%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나오냐? 간단합니다. 즉 노력, 공부하면 됩니다. 공부. 그래서 고부가 가치 직업에서는 그 돈 버는 거에서 배합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돈을 번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운은 4%밖에 되지 않다겠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9월, 10월에 주식이 떨어지는가? 애널리스트들, 증권방송, TV, 매스컴 다 보세요. 이는 얘기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왜 주식이 떨어지나? 근데 저는 오늘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터득하게 된 겁니다. 바로 터득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9월, 10월에는 주식이 폭락한다. 매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주식 폭락이 조금 적을 것이다. 요것도 매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주식이 왜 떨어지는가? 그 첫 번째, 미국 연방정부의 희귀년도 종료일 기준일이 9월 30일입니다. 그리고 새 희귀년도가 10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불확실성의 리스크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월, 6월, 9월, 12월 롤오버 기간입니다. 3월, 6월, 9월, 12월에 그 오버 기간이고 옵션 만기도 여기서 떨어집니다. 옵션 만기. 그 다음에 9월, 10월은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그럼 여기서 9월이 4개가 겹쳤습니다. 선물 옵션, 그 다음에 그 미 연방정부 희귀연도 종료일, 롤오버 기간, 실적 발표 시즌 4개가 9월에 겹치기 때문에 불확실성 리스크에 의해서 주식이 떨어지는 겁니다. 무조건 떨어집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상승할 때는 몇 번 안 됩니다. 그냥 떨어진다고 보고 6월 달에 매도를 해서 6월에서 8월 달에 매도를 해서 그 10월, 작년에는 9월 30일 날 최저점이었습니다. 10월에 주식을 사시면 되는 겁니다. 희귀년도가 종료되고 미국 디폴트 선언 안 할 때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러고 미국 대통령 임기 중 주식 상승률이 3년차가 최고로 많이 오릅니다. 그 다음에 4년차, 2년차, 1년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차, 올해 바이든 대통령이 3년차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그 하락률이 적을 것이다. 내가 올 1년 동안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여기서 올 1년 동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3년차가 최고 상승률이다. 미국 대통령 임기 중. 그러니까 1, 2, 3, 4번. 선물 옵션, 그 선물 옵션 이런 것이 만기일. 그것까지 5가가 생깁니다. 문제가. 불확실성 리스크가.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미국 대통령 임기가 올해 3년차이기 때문에 주식 하락률이 적을 것이다. 미국이 3년차면 최고 상승을 한다. 그래서 제가 올해 조정은 적을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올해가 바이든 대통령 3년차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증권, 애널리스트, 각종 전문가 절대로 이런 방송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만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서 10월에 주식이 떨어질 때 매수해서 6월에 매도하면 돈을 절대 잃는 법이 없습니다. 종목은 그 시대 성장률을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카지노 게임입니다. 승률 50에서 100%입니다. 이거 승률 마진폭을 말하는 겁니다. 마진폭. 상승률 마진폭이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매도는 6월에서 8월 달에 하시는데
6월에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6월에. 그리고 참고로 저는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에 몰빵 투자한 상태입니다. 뭐 팔지도 않고 있습니다. 몰빵 얼마큼 올라가는데 제가 그 나중에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상증자에서 무조건 돈을 벌었습니다. 유상증자. 그 남들은 유상증자 투자를 안 한다고 하는데 저는 유상증자 투자로 해서 돈을 무조건 벌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코스모 신소재 유상증자에 무조건 참여했습니다. 그 제가 유상증자로 돈을 번 사람이니까요. 사람들은 뭐 유상증자하면 기업이 뭐 안 좋다 뭐 하는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전에도 요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업은 부채와 함께 성장한다. 기업이 그 증설, 캐파를 키우기 위해서는 유상증자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성장주에 한해서. 그래서 저는 신성장주 유상증자를 무조건 참여하는 겁니다. 이래서 저는 그 자산을 계속 증식시킵니다. 근데 이것은 참고만 하십시오. 아무거나 유상증자가 들어가면 실제 폐가 망신합니다. 그런 거 많습니다. 특히 바이오주. 폐가 망신합니다. 저는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신성장 동력주. 에비타가 매일 올라가고 ROE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매출 성장이 전년도보다 계속 올라가는 거. 올해도 올라가는데 내년에도 올라가고 전년에도 올라가고 이런 데에 유상증자를 저는 무조건 참여하는 겁니다. 이래서 저는 돈을 버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노력입니다. 남이 돈 버는 거에서 배 아파하지 마시고 저도 돈을 벌라고 누구나 돈을 우리나라에서는 그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응? 많이 작은 부자는 될 수 있습니다. 큰 부자는 못 돼도 작은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감사합니다.